네, 얼마 전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또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입지, 그리고 단 하루라고 해도 가서는 안 될 공간들,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적용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입니다. 얼마 전에 내린 폭우뿐만 아니라 올해만 봐도요, 정말 기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칠지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의 기후 변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은 풍수에 대한 그 입지를 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이 풍수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지만, 사실 옛날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 이 인류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그 동물적인 본능이 학문화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 학문의 그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세상에 무슨 풍수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로 오히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 이야기도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공간에 대한 것들, 입지에 대한 것들, 집과 사무실, 사옥, 모든 것들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간, 그 평안한 공간 명당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변화무쌍할 때는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이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뭐 있겠나? 다 도심에 사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서울만 해도 말이죠, 제가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지방에 계신다 해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원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옛날에 우면산 일대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우면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 토사가 확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덮친 일도 있었고, 또 인근의 아파트들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그 우면산을 보게 되면은 지도상에서 봤을 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산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밑에 능선들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이 능선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산능선이 예쁘게 나오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산능선이 쭉 있다, 즉 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물도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음과 양의 조화처럼 산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고, 특히 산능선이 정해져 있으면 그 물길이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이 사이로 물이 흐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명당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환포한다, 뭔가 배산임수다, 이런 얘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안아주는 형태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물길이 다시 또 정해지니 뭔가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기운들이 모여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명당으로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쭉 안아줘야 되는 그런 보곡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쭉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옆으로 쭉 빠져나가버리고, 또 여기서 또 산능선, 작은 그 지룡들이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물길들이 그냥 쫙쫙쫙쫙 형성이 돼 있으니, 비가 오고 또 이 일대의 산을 또 일부 파괴해 놓은 그 흔적이 있게 되면은, 지금처럼 비가 막 쏟아붓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때가 되면은 확 흘러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곳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마 여기 계셨던 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뭔가 예기치 못한 일들은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백화점 저기는 뭐 집안이 약한 상태에서 지어 올려가지고 저기 가면은 큰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소 겪었죠. 안타깝게도 백화점이 무너내리는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들은 닥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항상 후회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백화점 가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씩 챙겨가지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산사태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좋은 입지를 찾지 못할 것 같으면요, 제가 이거는 아파트 풍수론 강의 때도 이야기를 사실 드리는 건데, 어떤 전문적인 입지를 찾을 수 없고 의뢰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평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무해무득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산 밑에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산이 좋아서 산 근처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특별히 더 입지를 잘 찾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처를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쪽에 그 의뢰가 들어가지고 이 지역 쭉 다 훑어가지고 좋은 아파트 선정을 해드리려고 각오는 했었습니다만은, 이쪽에 좋은 곳이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항상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참 이거를 부득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며칠 전에도 보니까 비가 막 많이 내리다 보니까 경기도 한 지역에 이 옹벽이 또 무너져 내려가지고 인명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옹벽이라고 하는 거 적당히 세워야 됩니다. 적당히 세워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뭐 짓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못해 옹벽이 있는 쪽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 것 같으면, 이 아파트 단지에 여러 동이 있잖아요. 여러 동이 있으면은 이 옹벽이 이쪽에 둘러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옹벽보다는 조금 더 피해가지고 집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옹벽이 뭐 무너져 내리겠냐 하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은 집값, 그 집값 때문인 거죠.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옹벽이 뒤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 혹은 금이 가가지고 뭔가 어떤 인명피해라든지 큰 사고가 나진 않았는데 이런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비일비재합니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동네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도 알려진 것도 없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보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와 있는 그런 언론에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은 모르죠. 그리고 저처럼 기억을 하지 않고선 또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항상 어떤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아파트 지을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어떤 딱 진짜 제가 뭐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육안으로 봤을 때 불안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게 느껴졌었는데, 뭐 다행히도 그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밑에 세워졌던 그 옹벽은 무너지더라고요. 아파트 지은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새로운 집을 선택을 하거나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있다, 옹벽이라는 거 있다라고 하면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명피해 사고가 났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역시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뭐 부득이 또 이곳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렇게 됐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공간을 지나가고 또 특히나 일기가 여러 가지로 불안정할 때는 더더욱 잠시 지나가는 것마저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중고차 살 때 물에 담겼던 차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질 게 아니라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이 물에 담겼던 곳인지 아닌지, 물에 잘 담기는 곳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집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이 집이라는 것을 오로지 돈으로만 생각을 하고 오를지 말을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집을 선택을 하니 정작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거, 우리가 그렇게 돈을 지켜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려고 하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다른 부차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뭐 소중한 것들을 잃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뭐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 좋은 곳에 사시고 무탈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수해난 집에 뭐 살겠냐 하겠지만 또 살잖아요. 또 지내고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재산 싹 다 날려버리고 아무리 보험을 들었다 해도 다시 복구를 하려고 하면은 예전처럼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거 또 새로운 공간을 찾으셔가지고 이주를 하시고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뭐 BA가 나왔으니까 입지보다는 B와 관련돼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갖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뭐 의뢰인분들한테는 이제 태기를 해서 입주 날까지 정해를 드리곤 하는데,
입춘날에 비가 오거나 뭔가 눈이 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현실적으로도 비가 오면은 뭐 이사에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함이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비가 오는 자체가 기륭에 대한 징조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크게 마음 내가지고 이렇게 이사 왔는데 이사 오는 첫날부터 비가 내리고 막 과제도 뭐 적고 막 이러니까 막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내가 이사하는 날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시지는 마시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은 진짜 그렇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거고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그리고 가장 쉽고 완벽한 해결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수해가 잘 잠기고 막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뭔가 비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분명히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없을지 고민을 해보시는데 어떤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건 좋은데, 자, 여러분들, 이 산사태가 예정되고 그렇게 잘 집안이 약한 곳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비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소금단지 뭐 이렇게 둔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산사태가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연 앞에서는 우리는 작은 하루살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피하는 거, 조심하면서 사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기후가 참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서 마주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야 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 여러분들의 내일도 또 평안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